이 민주당 송영길 대표 지난 2일 취임 이후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송 대표가 최근에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먼저요. 송영길 대표가 했던 부적절한 발언은 뭐였어요? 네, 송영길 대표는 취임 닷새 만인 지난 7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부부가 떨어져 사니 혼자 사는 남편이 술 먹다가 혼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자는 바람나서 가정이 깨진 곳도 있다. 아이고, 네. 네, 바로 기러기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과정에 나온 말인데요. 기러기 부부를 얘기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러기 가족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며 논란이 됐고요. 송영길 대표는 결국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 이제 이전에도 좀 발언들이 좀 부적절해서 질타도 받고 이런 경우도 꽤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해였습니다. 송 대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시절에 뉴질랜드에서는 한국 남성 외교관의 동성 성추행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있었죠.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당시 송영길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 그 가해자로 알려진 그 우리 영사하고 친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같은 남자끼리.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를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건데 친했다고 주장한 사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문제가 그 남성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죠. 네, 송영길 대표의 발언에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님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사실상 말한 거라면서요. 네. 송 대표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프닝에 했던 멘트, 이랬던 송 대표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말조심에 나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미리 써둔 원고를 그대로 읽는가 하면요. 최근에는 송 대표가 이 사람을 굉장히 자주 찾았습니다. 이 사람이요? 네, 어떤 사람을 찾았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오늘 광화문 포럼의 미래 비전을 담은 세미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이 중요해 보입니다. 저도 강연 내용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써준 대로 잘 읽었습니다. 꼭 써준 대로 읽으라 그래가지고 써준 대로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나오는데 우리 대변인 뭐 계시죠? 네, 대변인 있습니다.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장관이랑 손님 보조관 그런 얘기를 저희 우리 대변인 통해서 대변인 통해서 지도부 언제쯤 결단 내리실까요? 잘하겠습니다.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 뭐 이런. 언제쯤 청와대에 네, 송영길 대표가 계속 찾은 사람. 바로 대변인이군요. 정답은 대변인이었습니다. 대표가 직접 발언을 하면 말실수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요. 바로 대변인의 입을 빌리자는 취지였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만나는 게 너무 쉽게 만나니까 너무 여러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너무 쉽게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당 대표도 그렇게 자주 만나가지고 백프로 이렇게 하시나요? 현장 근데 백프로? 거기는 뭔가 대변인이 뭔가 제대로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대표가 다 말씀하시는데 대변인한테 물어볼 게 없지. 그러니까. 네, 당대표가 모든 것에 대해 대답을 하는 건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이걸 말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발언을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스스로 발언 자제에 나서며 달라진 송 대표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언론에 노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당 대표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받겠죠. 그렇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취임 일성으로 정책의 중심은 당이 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연장선상일까요? 김원미 기자. 네. 요즘에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 청와대에 대고 할 말은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이 초선 의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실 이 초선 의원들만 80명이 넘는데 이 의원들 상당수가 이제 오늘 오전에 모여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결정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잣대를 존중해서 우리 당 지도부가 장관 후보자들에게 대해서 최소한 1명 부적격 제안을 강력히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우리 더민초 이름으로 요구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최소 1명이라고 하시면 김혜수 후보자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정해서 하는 거는 그 결정권자의 여러 가지 이거를 존중하고 우리가 공통으로 모은 더민초의 입장으로는 1명 정도는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누구라고 특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후보자 3명, 장관 후보자 3명 중에 최소한 1명은 부적격 판단을 내려야 하고 이거를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 뜻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초선 의원들 말고 이제 재선 의원들 어제 또 모였습니다. 이 재선 의원들 송영길 대표를 만났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 후보자 3인에 대한 이 각종 찬반 의견이 스스럼없이 좀 개진이 됐습니다. 먼저 김병욱 의원, 이 과기부 장관 후보자인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 기자회견이 아쉬웠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홍천 민주당 의원, 이 조홍천 의원은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1년은 청와대가 아니라 당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임명을 강행하는 게 맞다는 이 친문 의원들의 의견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야당 협조를 구하려고 노력은 해야 하지만 안 되면 강행을 해야 된다. 그걸 하라고 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준 거 아니겠냐라고 이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찬반 의견 개진이 재선 의원 모임에서 좀 치열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정작 송영길 대표 의중은 어때요? 네, 이 송영길 대표 이 어제 재선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자 3인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여당 의원들이 휘둘리는 걸 좀 바꾸고 당 중심에 대선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한테 청와대 정책실장이 강의하듯이 하는 것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김상조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 내로남불의 극치였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국회 시간은 모레까지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